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423페이지죠. 제2장 메인 배출 전폐입력을 좀 볼게요. 자, 메인 배출 전폐입력인데 우리가 전폐입력을 할 때 일반 전폐입력 배웠었죠. 근데 이 전폐입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 일반 전폐입력이 있고 메인 배출 전폐입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폐입력하는 메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전폐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 없는 전표를 입력하는 메뉴가 일반 전폐입력이에요. 부가세 신고랑 관련이 없는 전표 입력하는 거. 자,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된 전표를 입력하는 메뉴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에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전표를 입력하는 메뉴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요거는 일단 그 뒤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자, 441페이지 필수 예제 볼게요. 필수 예제 보기 전에 자,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이 제품을 팔았어요. 제품을 500원에 팔았어요. 자, 근데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은 판 금액의 10%만큼의 부가세를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를 받아와야 돼요? 제품을 500원에 팔았으면은 부가세 10% 해서 550원을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차변에 현금 550이 이렇게 찍혀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제품을 판 금액은 얼마만이에요? 500원만 제품을 pan 금액이죠. 그 대변에 제품 매출이 500원 이렇게 와요. 제품을 판매한 금액은 500원. 대변에 제품 매출 500원 이렇게 찍히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50원이 있는데, 자, 이 부가세는 각 법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부가세를 받아온 거 50원 있잖아요. 요거는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금액이죠. 이 50원을 받아와서 어디다가 납부하겠어요? 세무서에다가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금액이잖아요.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 물건을 팔았을 때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요거는 계정 과목을 뭘로 쓰냐면요. 부가가치세 애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VAT 애수금 50. 자, 그래서 50원은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애수금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고, 부가세를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이다라고 해서 부가세 애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요거는 우리가 부가세 이론할 때 배운 매출세액, 판매한 금액의 10%만큼을 부가세를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납부하면은 떨면서 돈 내면 되겠죠. 나중에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납부하면은 부가세 애수금 50 빼면서 뭐 대변의 현금 50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볼 부분이 팔았을 때의 분개. 팔았을 때는 부가세를 10% 받아와서 그 10% 받아온 부가세를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잖아요. 그럼 매출에 대한 분개를 먼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기본 분개는 이래요. 매출에 대한 분개, 기본 분개. 지금 441페이지 필수 예제가 있는데 1번, 1번부터 볼게요. 1월 1일 충남물산에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니까 부가세 10% 받아왔겠죠. 그래서 거기 세금 계산서에 봤더니 부가가치세가 50만 원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세금 계산서 하단에 봤더니 대금을 어떻게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외상이라고 돼 있죠. 외상. 자, 그러면은 자, 제품을 얼마에 판 거예요? 500만 원에 판 거죠.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500. 그 다음에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부가세가 50만 원. 그래서 총 얼마를 받아와요? 550만 원을 받아오는데 550을 뭘로 했대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550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만큼은 제품 판 금액, 50만 원은 대납하기 위해서 부가세 받아온 금액. 자, 2번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럼 거기에 표에 봤더니 공급가액이 1151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순수하게 제품을 팔아서 들어올 돈은 1151만 원인 거고, 그 다음 부가세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15만 1,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 부가세는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이잖아요.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1266만 1,000원.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다음 3번 충남물산에 1월 1일 외상 판매했던 제품 중
10개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됨에 따라 반품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정리하기로 하였다. 1월 1일 날 1번 문제죠. 팔았던 물건이 반품이 됐대요. 그럼 반품이 됐으면은 마이너스 계산서가 끊겨요. 그 마이너스가 얼마가 됐대요? 10개니까 공급가액 만원 하면 10만 원어치가 반품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품 매출 5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대변에 이렇게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부가세 얼마 취소시켜야 돼요? 반품이 만 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만 원. 그래서 총 얼마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11만 원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1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래서 당초에 물건을 550에 팔았는데 이 중에서 얼마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반품이 11만 원 반품됐으니까 외상 때 11만 원을 마이너스 치고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만 원, 부가세 마이너스 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품됐을 때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우리가 재무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일반 전폐협력할 때는 매출 한임이 애누리라고 하는 개념 까먹었었죠. 불량품이 있어서 반품됐을 때는 매출 한임이 애누리인데 이 메인 매출 전폐협력 하실 때는 그 개념 까먹 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분개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정리하기로 했다. 그 말이 그냥 마이너스 분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했던 분개를 이 중에서 반품 들어온 금액만큼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마이너스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번 문제가 기본적으로 제품 팔았을 때 회계 처리, 제품 팔았을 때 분개가 1, 2, 3번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 문제까지가 있는데 이게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문제예요. 요거는 제가 좀 칠판을 정리하고 풀어드릴게요. 자, 근데 3번 문제 보시면은 4번 문제 보시면은 441페이지 하단의 4번 문제.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복사기를 주대성무역에게 50만 원의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부가세 10% 받아왔겠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15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만 원이며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복사기는 개정 과목이 뭐예요? 비품이죠. 비품이에요. 그럼 취득가가 150만 원이고 감누가 120만 원 해서 이 복사기의 장부가는 30만 원짜리예요. 이 복사기를 팔아요. 복사기를 팔면은 자, 일단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자, 유형자산이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취득가가 150, 감누가 120이니까 차변에 비품 150, 대변에 감누 120. 장부상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장부가 30만 원짜리니까 얘를 팔면은 대변에 비품 150을 떨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120만 원. 이걸 차변에 이렇게 떨어요. 그럼 비품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예, 30만 원짜리 비품. 장부가 30만 원짜리 비품을 떨고 자, 차변에 돈을 받는데 받을 때 얼마를 받았대요? 얘를 판매한 금액. 자, 얘를 30만 원짜리를 판 금액이 50만 원에 팔았다죠? 거기 4번에 보면은 50만 원의 외상으로 매각하고라고 돼 있죠. 그럼 차변에 계정 과목이 뭐가 오겠어요? 미수금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짜리 비품을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예요? 20만 원만큼 이익 나겠죠? 그래서 2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 2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개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재무회계편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유형자산 매각했을 때 분개는 비품 장부가액을 떨고 받아오는 돈 그 차익이 처분 손익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까지 받아와야 돼요? 비품 판 것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생각을 해야 되죠. 부가세가 얼마예요? 판 금액이 50만 원이니까 50만에 10% 하면 5만 원의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가세에 대한 분개가 하나 더 결합이 돼야 돼요. 부가세에 대한 분개. 부가세에 대한 분개는 자, 대변에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오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대변에 VAT 예수금 5만 원. 자, 부가세까지 전부 다 외상으로 한다라고 썼잖아요. 전액 다 외상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미수금이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자, 제품을 500원에 부가세 50 받아오는 분계다. 부가세 50. 그러면은 이 분계는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예요. 자, 제품을 판 거에 대한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500. 외상으로 했다라고 할게요. 대금을 외상으로 받기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 500. 그 다음에 부가세에 대한 분계가 뭐가 찍힌다라고 했어요? 대납하기에서 받아오는 금액이니까 VAT 예수금 50이라고 했었죠. 부가세 예수금 50이고, 자, 이것도 외상으로 했으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50.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분계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두 개가 결합돼서 아까 요 대변에 이렇게 잡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550 잡은 거잖아요. 부가세에 대한 분계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 부가세를 받았으면 현금인 거고, 뭐 외상을 했으면 외상 매출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대변에 VAT 예수금 잡는 거고, 이 부가세를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으면은 복사기를 판매하면서 못 받은 돈이니까 미수금으로 잡혀야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 두 개의 분계를 합쳐볼게요. 합치면 분계가 이렇게 돼요. 자, 이 두 분계를 합치면은, 자, 대변의 비품 150, 그 다음에 감루 12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미수금 50만 원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계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뭐까지 하나 더 분계를 결합을 시켜야 돼요. 일반적인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계에다가 부가세 분계 하나 더 결합을 시킨 거죠. 대변의 VAT 예수금 5만 원. 자, 부가세까지 외상을 했으니까 미수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5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재매기 할 때는 일반적인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계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분계도 어려우셨죠. 근데 갑자기 부가세까지 결합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계를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배운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계에다가 뭐만 하나 더 결합시키라고요? 부가세만 하나 더 결합시키면 된다라는 거. 자, 뒤에 442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보시면은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하진 상사에 90만 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기계장치 판매에 대한 분계를 생각해야 돼요. 기계가 취득가액이 150, 감루가 80이니까 이 기계는 70만 원짜리 기계죠. 70만 원짜리 기계를 9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20만 원 발생하겠죠.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150이니까 자, 기계장치 취득가액 150을 빼고 대변에 있는 감루 80을 이렇게 빼요. 자,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받아오는 돈이 얼마냐 봤더니 받아오는 돈이 90만 원이에요. 90만 원인데 이 중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4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7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20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계에서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나 더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부가세가 얼마예요? 판매한 금액이 90이니까 90에 10% 하면 9만 원이겠죠. 대변에 VAT 예수금 9만 원. 자, 그럼 부가세는 뭘로 받았어요? 현금 50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다 통장으로 들어왔다죠? 그럼 통장에 들어온 돈이 부가세까지 해서 49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6번. 자, 6번에 공장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영웅 상사에 2,400만 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럼 트럭은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예요. 그럼 이 차량 운반구는
장부가액이 1200짜리예요. 취득가액이 1500, 감누가 300이니까 그럼 차변에 있는 차량 운반구가 대변에 빠지고 대변에 있는 감누 300이 차변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12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가 이렇게 떨리겠죠. 장부상에서 제거. 자, 제거가 됐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2,400만 원을 받았죠. 자, 1,200만 원짜리를 팔고 2,400을 받았으니까 이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200만 원. 예,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원짜리 차량을 2,400에 팔았으니까 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200만 원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가 얼마예요? 판매한 금액이 2,400이니까 판금액이 10% 240, 대변의 VAT 수금 240. 자, 이 부가세까지 뭘로 했어요? 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1,900이 아니라 2,1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은 제품 제조에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동량 가구에 매각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럼 취득가액하고 감루 자료가 나오죠. 그럼 취득가액이 600이고 감루가 130이니까 일단은 기계 장치를 대변에 빼요. 대변에 기계 장치. 취득가액이 600.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빼면 되겠죠. 감루 130 빼요. 이렇게. 자, 그럼 제거가 됐죠. 이렇게 기계장치 장부가에 470만 원이 제거. 자, 그 다음에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이 방법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회사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기계값하고 부가세값 받아야 되잖아요. 부가세가 얼마예요? 부가세가 45만 원이죠. 공급가액 500에 부가세 45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대변에 VAT 수금 45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회사가 받아와야 될 돈은 기계값하고 부가세 두 가지에 대한 대금을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계값이랑 부가세값 포함해가지고 총 얼마를 받았냐면요. 495만 원을 받았대요. 495만 원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죠. 그래서 미수금 49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계값이랑 부가세값 해서 총 495만 원을 받아온 거예요. 그럼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예. 470짜리를 450에 팔았으니까 손실 봤네요. 그래서 차변적 차익이 B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값이 지금 470만 원. 부가세 값이 45만 원. 그리고 두 개 합해가지고 495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얼마가 손실이에요? 두 개 합해가지고 20만 원의 손실 금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 방법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일반적인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에서 부가세 분개 하나만 더 결합시키면은 분개가 완성이 돼요. 혹은 마지막에 제가 풀었듯이 지금 판계 기계값하고 부가세잖아요. 두 개 합해가지고 받아오는 돈이 있는데 두 개 합해서 받아오는 돈에 대한 그 차익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 8번 문제 보시면은 1월 8일 날 수출업체인 주해양의 로컬 A씨에 의하여 제품을 매출하고 다음과 같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여러분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은 부가세가 없겠죠? 부가가치세는 없어요. 영세율이니까. 그래서 그냥 제품 판 분개하면 돼요. 부가세 없이. 대변의 제품 매출 5천, 차변의 외상 매출금 5천.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뭐 이렇게 분개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걸 왜 메인 매출 전표입력에서 입력을 해야 되느냐? 부가세 신고랑은 관련이 있어요. 단지 부가세만 없을 뿐이지
판금액이 5천이고 5천의 단지 세율이 몇 퍼센트인 거예요? 0%인 거잖아요. 영세율은 부가세 신고해야 돼요. 자, 그다음 9번 수출업체인 오인산업에 내국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매출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다 한 세트예요. 다 똑같이 따라다닐 거예요. 내국신용장이 오면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오고. 자,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죠.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3천이고 수표를 얼마 받았어요? 2천. 나머지 1천만 원은 외상을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네,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43페이지 상단에 10번 문제 보시면은 자, 제품을 개인 김철수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55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분기 어렵지 않죠? 제품 판금액이 50만 원인 거고 부가세 5만 원. 요 금액을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다죠? 차변에 현금 55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고. 자, 11번 비사업자인 개인 최명수에게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33만 원을 자계약 수표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그럼 제품 판금액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부가세가 얼마예요? 3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대금 얼마 받았어요? 33만 원. 그럼 차변에 현금 33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돼요. 제품 판금액이 30, 부가세 3만 원 해서 차변에 현금 33만 원. 저는 12번 미국에 소재한 오리엔탈의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선적일은 2월 1일이고 물품 대금은 총 8,000달러이며 선적일 현재의 기준 환율은 1달러당 950원이다. 대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 자, 그럼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해야 돼요. 8,000달러에 팔았는데 환율은 무조건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적한 날 페이 실은 날의 환율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판금액이 얼마예요? 76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12번 문제는 수출이기 때문에 영세율이에요. 문제에서 직수출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직접 수출한 거는 무조건 영세율이에요. 영세율이고 코드 유형이 16 수출이에요. 코드 유형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분계만 생각하세요. 직수출은 무조건 세율이 0인 거예요. 세율이 0이기 때문에 부가세 없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8,000달러 곱하기 선적일 날의 환율 1달러당 950 적용시키면 760. 대변에 제품 판 거니까 제품 매출 760. 자, 12번 개인 소비자 김철수에게 제품을 660만 원에 판매했대요. 근데 그 660만 원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제품 매출이 600이고 부가세 60 해서 이거를 뭘로 했대요? 카드로 결제했죠. 근데 카드로 결제한 거는 외상이잖아요.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와야 돼요. 외상 매출금 660.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카드 채권은 받을 돈이 외상이다. 외상 매출금. 분계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14번. 김철수에게 제품을 110만 원에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이것도 이제 부가세가 있잖아요. 부가세가 10만 원인 거고 그다음 제품을 판 금액은 1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0만 원을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다잖아요. 차변에 현금 110만 원. 지금 8번부터 14번까지는 분계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제품 그 12번, 뭐 13, 14 다 제품 판 분계죠.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 나누어서 분계해 주시면 되겠고 뭐 차변에 돈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분계는 어렵지 않은데 요게 이제 좀 더 이제 다음 시간에 입력을 할 건데 입력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거예요.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입력을 하기 전에 제가 일단은 먼저 설명드릴게 코드 유형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자, 코드 유형을 설명을 할 건데 코드 유형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메인 배출 전표 입력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코드 유형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코드 유형을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 이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원칙적으로 정규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정규세금 계산서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도 있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10%짜리 물건을 팔았으면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을 했으면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뭐를 발행할 수도 있냐면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하고 아예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도 된다라고 썼죠. 면제가 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뭐 택시, 소매업, 모기미, 그다음에 입장권 발행 사업자, 그다음에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뭐 이렇게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이론할 때. 자, 그다음에 얘들은 이제 10%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이고, 그다음에 직수출은 이제 영세율 0%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인데, 직수출 그 바다 건너가는 직수출 있죠. 해외로 직수출하는 것도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료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이 칸에 반영시켜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보면은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매출세액의 과세가 10%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이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 그러면 이 칸에 만약에 제품을 500원에 판매하고 VAT 별도였다라고 할게요.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이 칸에 들어가요.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떤 증빙, 물건을 판매하고 어떤 증빙을 발급했느냐에 따라서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이 칸에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면 이 칸에 들어가요.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칸. 회계 1급에서 이 부가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말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과세 기타란이 있는데, 이 과세 기타란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물건을 판매하고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 가능한데, 제가 좀 잘못 적었네. 자,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게 영수증이죠. 영수증. 자,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영수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용카드, 두 번째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이 영수증이 있었죠. 간이 영수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면제가 되는 경우 면제. 자,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면은 이 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간이 영수증이나 아예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기타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굳이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설명드리면은 그렇게 돼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10%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는 칸이 크게 세 칸이 있어요. 이 부분 몰라도 돼요. 칸이 이렇게 세 칸이 있는데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란 이렇게 세 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말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빙이 적격증빙이에요. 그럼 적격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그 세금계산서를 보면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세 번째 현금 영수증, 여기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적격증빙이에요. 자, 그럼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품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외에 기타 증빙을 발행했을 때는 과세 기타란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게, 물건을 팔면은 무조건 부가세를 10% 갖다 내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판금액의 10%를 세무서에다 갖다 내야 되는데, 일단 발행할 수 있는 증빙이 적격증빙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면은 세금계산서는 2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2칸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적격징빙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 물건을 판매하고 적격징빙을 발행하지 않았으면 아예 발행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간이 영수증을 발행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부가세 신고서 상에 과세 기타란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타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외의 기타 증빙을 발행했을 때 과세 기타란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10%짜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료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외에 기타 증빙을 발행했을 때 간이 영수증이나 아예 증빙 발급 의무가 면제된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과세 기타란에 반영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요. 자, 이 부가세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돼요. 회계금에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은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따 배우는 메인 배출 전표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코드 유형을 여기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 10일 가세라고 넣잖아요. 10일 가세라고 넣으면은 부가세 신고서상에 이 칸에 자동 반영이 돼요. 자, 그다음에 카드를 발행했을 때는 코드 유형을 17카가로 넣으면은 17카가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상에 이 칸에 자동 반영이 돼요. 자,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면은 코드 유형을 22현가로 넣어요. 22현가로 넣으면은 저 칸에 자동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예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간이 영수증, 그냥 영수증을 간이 영수증을 이야기해요. 보통 이제 현금 매출 같은 거죠. 근데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현금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매출을 일으켰다. 현금을 받았고 아무런 증빙을 발급 안 했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보통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 매출도. 신고할 때는 부가세 신고서상에 기타란에 간이 영수증이나 아예 증빙 발급 안 한 경우 여기는 부가세 신고서상에 과세 기타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때 코드 유형을 14건별로 넣으면은 저 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과세 유형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은 코드 유형이 10일 가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4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1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번에 첫 번째 줄 끝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말이 442페이지 7번 문제까지 나올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코드 유형을 몇 번으로 하시면 되냐면요. 10일 과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일 과세예요.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는. 자, 그다음에 이게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했으면 17카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 443페이지 13번 문제 보시면은 13번에 개인 소비자 김철수에게 제품을 660만 원을 판매했고 김철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한 거죠. 카드 결제한 거니까 코드 유형은 몇 번이 돼야 돼요? 17카가 이렇게 돼야 돼요.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 17카가. 자, 그다음 14번에 보시면은 김철수에게 제품을 110만 원에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했다. 현금 영수증 교부한 거는 코드 유형이 22현가예요.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기 때문에 코드 유형은 22현가로 반영시키면 돼요. 이 칸에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코드 유형을 22현가로 잡으면은 이 칸에 자동 반영이 돼요. 자동 반영되는 거는 실기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거기 443페이지 상단에 10번 문제가 있는데 제품을 개인 김철수에게 섬유로 판매하고 대금 5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단 영수증은 발행해 주지 않았다. 증빙 발행 안 한 거잖아요. 증빙을 미발행했을 때 아예 증빙을 발행 안 했을 때는 과세 기타란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11번에 비사업자인 개인 최명수에게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33만 원을 자기 합수표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대금 33만 원을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팔아요. 팔면서 부가세 별도로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팔았죠. 하여튼 부가세가 붙죠. 그럼 부가세 내야 되는데 부가세 신고서상에 반영할 때는 증빙을 발행 안 한 거
혹은 간이 영수증 발행한 거는 14건별로 입력을 하면은 요란에 자동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14건별은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물건을 팔아요. 10%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간이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14건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근데 앞으로 영세율은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실기할 때는. 자, 영세율은 부가세가 안 붙는 거잖아요. 그 세무이익과도 마찬가지예요. 영세율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그 다음에 직수출, 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영세율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얘랑 그 다음에 바다 건너가는 수출은 직수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부가세 신고서상에 영세 세금계산서, 바다 건너가는 직수출, 즉 징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 영세율은 영세 기타란에 반영이 돼요. 자, 그럼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얘는 코드 유형을 몇 번을 찍으면 되냐면요, 12 영세로 찍으면은 이 칸에 자동 반영되고, 그 다음에 직수출은 코드 유형을 16 수출로 잡으면은 이 칸에 자동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42페이지에 8번하고 9번 문제가 있는데 8번 문제 첫 번째 줄 끝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9번 문제 첫 번째 줄 끝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0%짜리 물건을 판매한 거고, 코드 유형은 몇 번으로 잡으셔야 되냐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고 코드 유형은 12 영세로 잡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43페이지 12번 문제 보시면은 미국에 소재한 오리엔탈의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수출이죠. 0% 직수출은 부가세 신고서 상으로 따지면 영세 기타란인데 이게 이제 기타라고 하는 게 직수출이에요. 왜냐면은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그 외의 것들이 기타인데 직수출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세율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12 영세, 직수출은 영세 기타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증빙을 발급했느냐에 따라서 코드 유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11가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12 영세, 카드는 17카가, 현금 영수증은 22 현가, 그 다음에 간이 영수증이나 아예 증빙 발급 안 한 경우는 14건별, 그 다음에 직수출은 16 수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 전표 입력하면서 그 실기 전표 입력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아직 감이 안 잡히시면은 그 다음 시간에 전표 입력하면은 알 거예요. 어떻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